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풋 함수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을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 저장된 변수에 저장된 값의 타입은 뭘까요? 인트일까요? 스트링일까요? 스트링이죠. 지금 마우스 올리니까 힌트 창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네. 스코어 1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숫자 100이 아니라 딱 지금 따옴표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1, 0, 0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str, 스트링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평균 계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받은 것은 저는 전부 그 실수가 아니라 정수라고만 가정하기로 했어요. 정수라고만 가정하기로 했으니까 이 입력받은 전체를 int로 명시적으로 변환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변환하기 위해서는 int 이렇게 함수로 감싸버리면 되죠. 입력받은 값을 이런 얘기예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어떻게 int로 변환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코드 이해되시죠?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값 여기까지 지금 드래그한 부분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값을 int로 변환하겠다. int로 변환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스코어 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똑같이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는데 엔터를 입력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는 똑같은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게 문자열 100이 아니라 int 정수 100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3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 1번, 스코어 2번, 뭐 스코어 3번.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좋습니다. 뭐 X, Y, Z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A, B, C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변수 3개에다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면 첫 번째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빠르게 지나갈게요. 스코어 2번. 여기도 똑같이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3번. 똑같이 int로 변환할게요. 무엇을? 입력받은 값을. 이런 내용이죠. 네. 이렇게 하면 그 3번 입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3번. 한번 실행 한번 해보죠. 실행해보면 뭐 100점 엔터, 200점, 뭐 300점. 3번 호출이 되죠. 그 실행되는 과정을 잠깐 보시면은 기억해 보시면은 여기 입력창이 나타났다가 엔터를 하니까 이제 여기가 끝나고 밑에 쪽에 또 하나의 입력창이 그때서야 생기죠. 그러니까 엔터를 쳤을 때 그제서야 첫 번째 라인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을 int로 변환해서 int로 변환된 게 스코어 1에 저장되는 것까지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엔터를 쳤을 때 이렇게 엔터를 쳤을 때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이 int로 변환이 되고 int로 변환된 게 변수에 저장이 되죠. 두 번째 라인도 끝났으면 다시 입력받으려고 이렇게 상자가 또 나오는 거고요. 입력받은 값 입력이 끝나면 int로 변환해서 다시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과정이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평균. 평균은 뭐예요?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가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여기까지가 이런 내용이죠. 정수 3개를 입력을 받고 변수에 저장하자 라고 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수 3개의 평균을 계산하고 출력하자 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변수를 먼저 하나 선언을 할까요?
평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average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mean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둘 다 평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변수 이름을 mean이라고 할게요. 공식은 이거죠. 첫 번째 점수 더하기 두 번째 점수 더하기 세 번째 점수. 그 구글 콜앱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그 실행된 후에는 변수 이름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변수 그 타이핑을 다 하지 않더라도 그 일부 글자 일부만 타이핑을 하면 그 추천 단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추천 단어를 선택해서 엔터를 하면 입력이 자동으로 되죠. 이런 기능들도 이용을 하시면 타이핑을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에요. 그리고 출력하자라고 했으니까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프린트 평균은 하고서 위에서 계산된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프린트 하실 때 아규먼트를 2개를 전달하면 2개가 연달아서 쭉 한 줄에 출력이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아규먼트와 두 번째 아규먼트 사이에는 공백 한 칸이 자동으로 딱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프린트 함수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100점, 200점, 300점. 평균 200점이겠죠. 100, 200, 300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예요? 400 아니다. 아니, 6 얼마인가요? 그래서 600이 될 거고요. 600을 3으로 나누면 200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좀 보시면은요. 그 int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600인데 그리고 그거를 3으로 나눴어요. 근데 나눈 결과를 보시면 뒤쪽에 200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라 200.0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이썬은요. 나누기를 계산을 하면서 정수를 무엇으로 바꿔주고 있다? 실수로 변환한 다음에 나누기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았죠. 우리가 정수값을 실수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100이라고 하는 정수를 플롯 타입의 값으로 변환해 주세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실수로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시적, 묵시적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이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일어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적어도 요 3개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는 제대로 잘 계산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A, B, C, F 중에서 무엇이냐라고 하는 평가. A냐, B냐, C냐, 혹은 F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건데 저희가 어제까지 공부했었던 방법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if 혹은 if, else 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어제 공부하신 것까지 제가 알려드린 것까지만으로 이거를 풀이를 한다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계산된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이게 첫 번째 뜻이잖아요. 그죠? 네. 90점 이상이면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이때는 뭐라고 출력하겠어요? 들여쓰기 해야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고 난 다음에 블록이 돼야 되니까 프린트를 하는 거죠. A 하고서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그죠? 90점 이상이면 A. 만약에 90점 이상이면 A.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럼 90점 이상이 아니면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를 지나가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90점, 89점이나 혹은 뭐 88점이나 빵점이나 그러면 여기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랍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평균이 이번에는 80점 이상이면 자 이렇게만 하고 놔두면 될까요? 이렇게만 해버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번엔 평균이 80 이상이면 자, 그럼 평균이 80점 이상인 점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때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점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90점 이상을 만들 90점 그 다음에 95점 또 90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2번 출력을 해요. 2번. 왜 2번을 출력을 했냐면 9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요. 그죠? 만족하니까 블록 내부를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해서 A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이쪽 블럭이 끝났으니까 어디를 실행을 해야 돼요? 여기를 실행을 해야 된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검사를 하죠. 80점 이상이냐라고 검사를 해요. 근데 91점이라고 하는 거는 80점 이상이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블럭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여기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점수 그 평가도 받고 B라고 하는 평가도 받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했던 건 아니죠. 그죠?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쓰긴 했지만 이걸 원했던 게 아니라 이것과 동시에 그죠? 동시에 뭐보단 작으면 90점보다는 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하셨어요. 네. 사실은 이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90점 이상인 녀석은 A라고 평가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90점 미만이면서 문제는 없었지만 90점 미만이면서 80점 이상인 녀석들에 대해서 그 B라고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요게 생략이 된 거죠. 90 미만이고 90 미만이고 80점 이상이면 이라고 하는 이게 생략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똑같은 점수 아까처럼 90점, 95점, 90점이라고 하는 똑같은 점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90점, 95점, 90점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하면 평균은 91.6이 나왔고요. 91.6이라고 하는 평균은 A를 받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을 보니까 91.6이라고 하는 그 평균은 80점 이상인 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90점 미만은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을 and 동시에 만족하지는 못하죠. 동시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원했던 코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파이썬은요. 여기 있는 코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으시냐면 이렇게 해버려도 또 주석이 되죠. 80점 이상이면 그 다음에 90점 미만이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한 이 부분하고 똑같은 코드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수학에서 이렇게 많이 쓰죠. 네. 그죠?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이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쓰시는 것도 가능해요. 부등호 방향을 다 바꿔가지고 90점보다 작고 그 다음에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평균이 90점 미만이고 80점 이상이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평균이
80점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작다, 90점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정말 똑같이 실행이 되는지 확인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85점 정도, 85점이 나오게끔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85점, 83점, 87점 해서 평균 85점으로 맞췄죠. 이렇게 하니까 평균 B라고 여기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식이 제대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세 점수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평균 85점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여기에서 계산된 평균 값이 이 85라고 하는 평균 값이 90점 이상인지 검사를 했는데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고 건너뛰어야 돼요, 코드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죠.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검사한 내용은 뭐냐면 80점 이상이냐, 그죠? 80점 이상이에요, 그죠? 한 가지가 또 있죠. 90점 미만이냐, 90점 미만이에요. 두 조건을 and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블록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화면에 B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한 겁니다. 코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코드가 되기 때문에 if 70점 이상이면 평균이, 그리고 80점 미만이면 평균이 70점 이상이고 80점 미만이면 이런 뜻이고요. 그럼 이때는 제가 C라고 하기로 했죠. C라고 하기로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70점 미만이면 딱 하나 남았죠. if 평균이 미만이면 70점 미만이면 이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F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게 ABC F를 결정하는 코드. 여기서 else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else는 사용하지 않았고 if만을 사용을 해서 그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ABC F가 제대로 나오는지 여러분 테스트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전부 다 잘 나오는지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 90점 이상인 경우, 80점 이상인 경우는 했으니까 7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71점, 72점, 73점 이렇게 하면 평균이 72점이고요. C라고만 출력을 하죠. 여기만 출력을 하죠.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보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보면 72점이라고 하는 평균이 계산이 됐는데 여기를 먼저 봐요. 근데 90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건너뛰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봐요.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럼 또 건너뛰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봐요. 72점은 70점보다 크죠. 80점보다 작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니까 블록 내부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밑에 줄로 내려가는 거죠. 출력한 다음에. 그리고 70점 미만인지를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건너뛰어요. 건너뛴 다음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70점 미만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70점 미만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면 뭐 60점, 50점, 그 다음에 뭐 40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평균이 50점이고 평균이 50점이면 F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90점 이상이 아니죠. 80점 이상도 아니죠. 70점 이상도 아니죠. 그럼 다 건너뛰고
70점 미만이죠. 여기만 만족하니까 여기 있는 F라고 하는 것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잘 하셨고요. 잘 하셨고. 자, 이 코드의 문제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점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문제점이랄 것까지는 아니고 이 코드의 단점이 있어요. 이 코드의 단점 오늘 저희가 수업할 내용인데 이 코드의 단점은 뭐냐면 평균이 90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뭐 95점이 나왔다. 자, 사람이 생각하기에 평균 95점 그러면 학점 딱 A 주고 끝 해버리면 되죠. 맞아요? 그쵸? 네. 근데 평균 95점 이상이면 여기에서 조건 검사를 해보겠죠. 조건 검사를 해서 이거 만족하는구나 라고 해서 들어와서 학점 A 딱 주고 끝낼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또 검사하러 가요, 안 가요? 가죠. else가 아니잖아요. else가 아니니까 밑으로 가서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인지를 또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90점 이상인 거는 90점 미만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실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안 넣어주면 A도 되고 B도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안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조건을 넣음으로 해서 여기 분명히 실행이 돼서 90점 이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는데, 그죠? 네. 90점 이상이라는 걸 알았는데 불필요하게 90점보다 작은지 80점보다 큰지를 또 검사를 해보고 또 검사를 해보고 또 검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검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 이거는 90점 이상인 것만이 아니고요. 80점 이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80점 이상인 거는 일단은 90점 이상인 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게 아니면 내려와서 80점 이상인 거를 검사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80점 이상이라는 게 결정이 됐으면 80점 이상이라는 게 결정이 됐으면 80점 미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또 한 번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조건 검사를 컴퓨터한테 시키고 있는 거죠. 워낙에 컴퓨터 성능이 워낙 빠르니까 뭐 if은 2번, 3번 더 실행한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else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했었던 게 if else가 뭐냐면 if 구문은 조건을 만족하는지만 보고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하고 밑으로 내려오고 만족하지 않으면 거기를 건너뛰어서 그냥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if문이었다면 if else문은 조건을 검사해서 조건을 만족할 때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실행할 문장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따로따로 있어서 1번을 실행하거나 또는 2번을 실행한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다른 문장들을 실행하는 이런 코드가 되는 게 if else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if else로 만들겠느냐라고 그게 오늘 할 내용입니다. 네, 일단 어제 과제까지 해서 질문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보여드렸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 보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한 분이 여기에서 실행이 뭔가 잘 안 된다라고 에러 코드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입력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만 쓰셨으면 그 정상적으로 아마 동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은 파일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했었죠? 네, 이렇게 했었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넣을게요. chained conditiona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hained conditiona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else 옆에 if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F 옆.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쪽에 어제 과제를 드렸던 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평균이 그냥 M이라고만 할게요. 90점 이상이냐? 90점 이상이냐? 90점 이상이면 A다. 이걸 하고 싶은 거죠. Yes. 근데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한 번 더 검사를 하면 되겠죠. 그죠? 무엇을 검사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평균이 80점 이상이냐? 이것만 검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90점 이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죠? 90점 이상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검사할 거는 90점 미만이다라고 하는 거는 검사할 필요가 없이 80점 이상이냐라고 하는 것만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B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검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평균이 얼마다? 70점 이상이냐?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70점 이상이면 C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80점 이상이면 B라고 결정이 끝났고 그게 아니라면 80점 미만이다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if 조건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에서 마름모로 그리고 있는 거는 if가 되는 거고요. if가 되는 거고 no라고 내려오는 부분은 else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if, 여기는 else, 여기서 다시 if. 만족하면 프린트하면 끝. 만족하지 않으면 이때는 F밖에 없죠. 그죠? 이때는 F.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만나면 돼요. 이렇게 만나서 이 밑으로 내려와서 다른 일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코드를 만드는 게 chained conditional입니다. 체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자전거 체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쭉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체인이란 말이에요. 체인. 그죠? 왜 체인처럼 연결된 조건문이라고 부르는 거냐면 else 다음에 if가 또 연결이 되고 else 다음에 또 if가 연결이 되고 else 다음에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chained conditional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lse 다음에 if를 붙여주시면 되는 건데 파이썬에서는 else if가 없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예약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else if라고 두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예약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쓰셨더라고요. 과제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코드 형태로 써야 되니까 팩트 3개를 넣을게요. 첫 번째 조건식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콜론을 써야 되겠죠. 콜론을 썼으면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조건식 1이 이거는 감쌀까요? 가로로?
조건식 2를 만족할 때 실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여쓰기를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서 else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검사하겠다. else if 이거를 줄여서 파이썬에서는 elif라고 얘기해요. elif. 그리고 두 번째 조건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블록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론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들여쓰기를 해서 여기서는 조건식 2를 만족할 때 실행할 코드 블록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엘리프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엘리프가 나와도 엘리프 조건문 3번, 엘리프 조건문 4번 이런 식으로 엘리프는 여러 개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올 수가 있냐면 els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들여쓰기를 해서 위에 모든 조건식들을 만족하지 못할 때 실행할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방법을 chained conditional이라고 합니다. chained conditional. 자, 여기서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모든 블록들은 그러니까 if 블록이든 elif 블록이든 else 블록이든 모든 블록들은 들여쓰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들여쓰기를 해야 하고요. 들여쓰기를 해야 하고 엘리프 블록은 한 개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점점이라고 하는 게 조건식 3번도 있고 조건식 4번도 있고 그렇게 조건식이 여러 개가 있으면 더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점점점을 쓴 거예요. 한 개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else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else 블록은 그 코드가 필요가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블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if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if로만 끝날 수도 있고 if elif로 끝날 수도 있고 if elif else로 끝날 수도 있고 그게 chained conditional입니다. 자, 그러면 이 chained conditional을 이용을 해서 위쪽에 있는 이 코드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저희가 입력받는 것까지 다시 한번 할까요? 아예 그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3개 입력받고 평균 계산해서 출력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이. 자, 위쪽에 있는 코드 복사할 때 모든 프로그램은 다 컨트롤 C죠. 컨트롤 C. 네, 그 다음에 코드셀을 만들어서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면 일단 3개의 점수를 입력받고 평균까지는 계산해서 출력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A, B, C, F 결정. A, C, F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이때는 어떻게 하겠다? A라고 출력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else. 그죠? 자, L까지만 쓰니까 알려주죠. 힌트를 주죠. if 다음에 L
if를 쓰거나 else를 쓰면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elif. 자, 여기서는 조건을 뭐라고만 쓰면 될까요? 조건을 80점 이상이면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평균을 계산한 값이 어떤 점수들이 입력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균을 계산해서 그 평균이 85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85점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if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else가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else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한 번 더 뭐라고 있어요? 조건 검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80점 이상이냐를 검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85점은 80점 이상이 되니까 알아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굳이 90점 미만이라는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에서 언제 여기로 올 거냐면 90점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 때만 오는 거랍니다. 그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균이 95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평균이 95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블록 내부로 들어와서 코드를 실행합니다. 실행한다면 어떻게 되죠? else가 있는 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냥 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아까 우리가 작성했었던 코드와 다른 점이에요. if 앞에 else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위쪽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만 여기로 오겠다는 얘기예요. 위쪽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버리면 그때는 그냥 다 건너뛰고 밑으로 내려가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elif입니다. elif. else if를 줄여서 만들어진 예하고가 elif. 그래서 위쪽하고 아래쪽의 코드 차이점 아시겠죠? 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여기 실행 안 돼요. 주석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굳이 min 80점 이상이다. 평균이 90점 미만이다. 라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제? 왜? else인 경우에만 90점 미만인 경우에만 여기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검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if와 elif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elif, min 70점 이상이면 이것만 검사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도 아니라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F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코드를 그려보면은요 아마 이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if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if문 하나 있고 또 if문 하나 있고 또 if문 하나 있고 제일 처음에 검사하는 게 90점 이상이면 평균이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90점 이상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려와서 A라고 하겠다. 근데 else니까 여기 no.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검사하죠.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내려와서 B. 그것도 아니라면 no가 되는 거죠. 이때 검사하는 거는 크거나 같으냐 70점보다 그러면 C. 이것도 아니라면 여기는 조건문이 없군요. 조건문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F 이런 코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요. 이 코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코드가 돼요.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A라고 실행하고 걸로 끝. 90점 이상이 아니면 else죠. else. 아니면 자 if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검사를 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B라고 하고 끝.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라면 그게 else예요. 다시 이것도 아니라면 70점 이상인지 검사해서 70점 이상이면 C라고 하고 끝. 그것도 아니라면 F. 그래서 끝. 그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엘리프예요. 엘리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아니라면 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면이라고 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90점 이상이 아닌 숫자들만 여기에서 조건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90점 이상이 else 아닌 숫자들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90점보다 작은지를 검사할 필요가 없이 80점 이상이냐만 검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일단 90점 이상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90점, 91점, 92점 이렇게 만들어 보면 평균 91점, 그래서 A라고 나왔죠. 실행 결과는 똑같아요. 실행 결과는 똑같지만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여기서 다른 점은 평균이 90점 이상이니까 출력하고 그 다음 동작이에요. A라고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이 else 이거는 조건 만족하지 못할 때만 실행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걸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불필요한 조건 검사하는 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80점 이상인 경우를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하고서 이번에는 80점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85점, 86점, 87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평균이 86.6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일단은 여기는 먼저 검사를 해봐야 돼. 90점 이상이냐? 그게 아니니까 else 이렇게 간 거예요. 90점 이상이 아니니까 else. 근데 else로 갔는데 옆에 뭐가 붙어 있다? if가 붙어 있는 거예요. 80점 이상인지를 검사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두 번째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조건을 만족하니까 B라고 출력을 하죠. B. 그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밑에는 else란 말이에요. else니까 else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밑으로 쭉 나가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두 가지 검사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이게 위쪽에 있는 코드와 아래쪽에 있는 코드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과제를 드렸던 이유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했던 거예요. 어제 수업 시간에 다뤘었던 if문만 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체인드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제를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들 잘 되세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